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투자클럽입니다. HLB 1월 신약 2종 FDA 동시 허가 신청 관련되는 일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나 순서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회사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주가는 이제 종가상으로 약보합세인 56,6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박스권을 지지를 하고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을 해야 되는 어떤 구간인데 어제 연봉이 나오면서 다음 주까지 이 52,000원을 되돌리는 힙소가 나타나는지 다시 박스권 관련되는 부분으로 들어가는지가 지금 중요한 구간이다. 그래서 박스권은 52,000원 여기와 이제 46,500원 이 구간들을 11월 달부터 해서 지금 12월 달 두 달 가까이 지금 박스권을 보여줬다가 이제 12월 그 다음에 1월 초에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을 거래량은 그렇게 큰 거래량은 아니었습니다만 돌파 이후에 태깅을 어느 정도 하다가 5일선 지지 흐름을 보였다가 어제 이제 거래량이 100만 주 넘는 거래 속에서 연봉이 나왔고 오늘 이제 다시 갭다운 하면서 큰 캔들은 아니었죠. 어제 한 6% 넘게 빠졌고 오늘 분봉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이제 라운드 피겨 가격인 5만원도 10시에 넘어서는 살짝 이제 49,600원까지 빠지면서 이탈을 하면서 거래량은 뭐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시가 고가 이제 회복들을 못 하다가 일단은 이제 종가상으로는 정규장에서는 이제 한 56,600원 정도에 마쳤고요. 시가 내에 한 700원 정도 올라서 지금 51,300원, 52,000원권 이제 부근을 맞춰 놓는 흐름이 거래량은 큰 흐름이 아닌 상태에서 나와지고 있고요. 수급상에서는 프로그램과 외국계 기관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매도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구 쪽으로 뭐 살펴보게 되면 단타니면 공매도 창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단기 창구인 NH투자증권, 공매도인 신한, 단타인 키움, 미래에셋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진성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로는 뭐 이렇게 창구가 보이질 않고 그다음 매도 쪽에서는 삼성, 그 다음에 골드만, 한국, JP모간으로 대부분 이제 주거래 창구인 공매도와 그 다음에 삼성, 요렇게 이제 매도 측, 계속 이제 가진 물량들이 오고 가는 어떤 메이저의 흐름들만 제한된 거래량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1월 달에 리서브션 기대감을 반영한다면 정상적인 어떤 차트 흐름은 볼린저 밴드 태깅을 유지하면서 거래가 다시 트지면서 6만원대 이제 라운드 피겨 가격을 돌파하는 게 가장 베스트한 것이다. 만약에 그 베스트한 어떤 흐름들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밀리진 않아야 된다. 그 밀리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가격대는 박스권 상단인 52,000원 위에서 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종가상으로는 살짝 이탈을 했고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간 거죠 다시. 그 다음에 오늘도 갭다운 하면서 이제 양봉을 못 만들어냈는데 다음 주까지 이제 구간에서 안 빠지든지 그러니까 52,000원권에서 붙여놓고 뭐 안 빠지든지 아니면 다시 회복하는 양봉으로 어제 나왔던 연봉이 시가 라인이죠. 53,500원을 넘기는 양봉이 나와야 뭐 패턴상으로는 그러면 이제 N자형 패턴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11월 4일에 58,700원 여기를 거래량을 간통하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거래량은 최소한 200만 주 베스트한 것은 500만 주에서 1000만 주가 터지면서 올라가야 사실 이제 1월 리서브미션이라든지 리보센과 캄리리주마 외에 리라포라팀의 ND 신청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거래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계속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죠. 다른 어떤 바이오주에 비해서.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계속 이제 그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의 회장 영입과 1월 달에 리보세라니까 캄네리주맙 그 다음에 리라프라티닙의 FDA 동시
신청 관련되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그 리보세라니까 리라프라티닙의 NDA 제출. 그러니까 리보세라닙은 리서브미션이고요. 일단 CRL 관련되는 부분에 리서브미션 놓고 그게 이제 액셉턴스 레터로서 인정받으면 C1과 C2가 결정되고 퍼두퍼 골데이터가 나오면서 C1 기준이면 2달, C2 기준이면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FDA 최종 허가 결정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빅 이벤트가 있는 어떤 일정들이죠.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을 이제 뭐 아침에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 결국 CMC 관련되는 부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진양권 회장이 주주간담회를 통해서는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가 이 CMC 허들을 넘지 못하면 회사의 근본적인 어떤 신뢰 문제다. 이러면서 2년 동안 사실 이제 뭐 우시앱텍에 있는 부사장도 영입하면서 FDA 관련되는 CMC 관련되는 인적 자원과 업데이트와 시간과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FDA CMC 통과 관련되는 집중하고 있는 이 역량들이 얼마만큼 이제 결과가 좋을지, 그 다음에 이미 해결 방안은 FDA와 논의하고 나면서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들을 추가 확보하는 단계고, 이 확보하는 어떤 단계가 FDA가 뭐 이만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FDA에 만족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데이터의 어떤 정합성을, 그러니까 배치마다 차별화되지 않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일정 기간을 만족해야지만 SMC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리라프라티닉 같은 경우에도 허가 제출 관련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23년도에 혁신치료제로 지정받아서 심사기관이 스탠다드 리뷰 형태가 아니라 프라이어티 리뷰 형태로 신속으로 이제 허가를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 결과도 이제 상반기 내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리라프라틱 같은 경우에는 그 CMO가 있습니다. 이 캐나다 피라말 헬스케어. 보통 이제 신약 개발사들이 뭐 CDO나 CMO나 CRO를 이제 관리하면서 이 CMC 이슈 관련되는 부분을 보통 처리하죠. 근데 이제 항서제약과 HLB 같은 경우에는 항서제약이 이제 캄레주막 같은 경우 2019년도에 이제 중국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1년에 1조 이상, 사실 1조 이상 판다면 블록버스터잖아요. 그래서 팔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CMO를 두지 않고 항서제약이 이제 리보세린과 캄레주막 관련되는 부분들은 생산을 하면서 이 CMC 관련되는 부분을 진행해 왔죠. 근데 이제 리라프라틱 같은 경우에는 본래 이제 원개발사가 그 이 캐나다 피라말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CMC 관련되는 이쪽이 이제 영향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해당 시설 관련되는 CMCS는 EIR 보고서에서 NAI로 문제가 없는 바다에 있어서 품질 관리 리스크도 지금 낮게 평가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 이제 GI 2026에서 이 8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다른 어떤 범 FGFR 억제제 대비해서 47%의 ORR을 기록하면서 뭐 안전성이라든지 내약성, 그 다음에 효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다. 맨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겠죠. 구체적인 시기나 순서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 좀 아쉬운 어떤 발언입니다. 뭐 1월 달에 한다고 하면 지금 한 2, 3주 남았는데 구체적인 시기나 순서는 뭐 아직 그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보다 그냥 언제 하겠다. 이렇게 일정을 공개해야 되는 게 사실 1월 달에 낸다라고 하면 맞는 어떤 순서일 건데요. 그동안에 진행을 해서 1월 달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친화적인 어떤 IR이라든지 언급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주가에도 영향을 계속 이제 불확실성으로 지금 주가가 52,000원 언더에 갔을 때는 이제 이런 흐름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이제 여성경제신문에 나왔던 기사죠. 자,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대표의 이제 영입은 결국 CMC 관련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빅파마뿐만 아니라 바이오텍에 CMC를 전담하면서 발전을 해왔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김태환 회장이 그동안에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HLB 입장에서는 이 벤처 단계 연구 중심 기업에서 글로벌 상업화 단계의 어떤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부분 아니더라 하더라도 전체적이고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체질 개선을 시도하는 그 인적 자원의 영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김태환 회장이 FDA 대응을 통해서 CDMO나 CMO 같은 경우에는 빅파마 상대에서 이 CMC 이슈를 넘어가야지만 계약을 맺고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FDA의 어떤 대응 노하우가 상당히 뭐 앞서 있다. 바이오 의약품으로서는 셀트리온과 삼성 쪽이 그 FDA 허가를 받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이런 부분과 CMC 관련되는 경험이 리보세라닙의 승포라기보다는 캄넬리주맙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간접적인 부분 아니라 직접적인 이제 도움까지도 뭐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역할. 그렇게 해야지만 병용으로 리보세라닙의 허가까지 이끌어지기 때문에 김태환 회장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도 사뭇 중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관계자가 1월 중에 이제 진행을 할 것이다. 근데 구체적인 시기나 순서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 지금 1월 9일이거든요. 사실 은 2, 3주 남았는데 시기나 순서가 차라리 그냥 이런 게 낫겠죠. 준비는 다 되어서 1월 중으로 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와야 되는 어떤 시점인데 회사 관계자들은 시장의 어떤 뭐 친화적인 어떤 언급이라든지 IR 과정의 어떤 성숙도는 계속 이제 뭐 영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HLB의 이런 부분들은 미숙함이 계속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항스제약 같은 경우에는 양음양 패턴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약보합권, 그 다음에 홍콩 시장에서는 이틀 정도 음봉으로 약보합세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 부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중바닥 형태로 이제 바닥권 탈출 정도를 거래량을 실어서 조금 이제 연초에는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쪽은 어제보다는 거래량이 다시 줄면서 공매도도 절반 정도 줄었죠.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하락은 제한적인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직 방향성은 탈피를 못하는 모습이고요.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수요일 기준으로 보면 730만 주대까지 줄었습니다. 그래서 800만 주로 보면 한 65만 주 정도가 조금 이제 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이제 연말 연초에 올라갔을 때 현물 매수의 흐름들이 순보유 잔고에는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또 오늘 또 상한보다 체결이 2배 이상 많은 수급 압박은 여전히 지금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강력한 양봉으로 이 52,000원권을 다시 올리는, 그러니까 힙소의 흐름의 패턴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어떤 구간을 살펴봐야 된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립니다.